아끼는 척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여행도 함께 했죠. 서울 누상동에는 꾸러기 삼형제가 삽니다. 둘째 민태와 막내 승태는 앞을 보지 못해 소리로 세상을 만납니다. 지팡이 수업을 받기 시작한 민태는 막내 손을 잡고 엄마 심부름을 다녀올 만큼 자신감이 생겼죠. 웃음만큼 호기심 많은 민태가 집 앞 계단에 올랐는데 형이 막는데도 난간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민태가 자꾸만 난간 끝으로 가려 합니다. 놀러. 말 잘 들어. 보다 못한 형이 동생의 손을 잡아 끌지만 민태는 전혀 말을 들을 태세가 아닙니다. 나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어. 비켜! 비키란 말이야. 아 여기 그냥 앞에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다정하기만 했던 형제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룹이 집 창문이거든. 일로 와라. 아 왜? 하지 마! 규태는 절대 동생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팔을 왜 갖고 있는데? 너 왜 남의 집 앞에서 난리인데? 비켜! 싫어. 형이 말리면 말릴수록 민태는 막무가내입니다. 너 놀이터 없다? 응? 알았어 가. 조용히 해. 결국 민태는 형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야. 와. 아저씨! 눈이 보이지 않는 민태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형이 왜 이렇게 펄펄 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너 놀이터 없다? 너 혼자 안 데리고 갈게. 엄마한테 말한다 그리고. 민태야 위험해. 야! 진짜 내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결국 규태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말해라. 민태야 이리 나와. 여기 위험해. 너무 위험해 거기. 아주 승질급하네 아주. 말라는데. 민태야 이리 나와. 아니 손 잡아. 말라. 여기 위험해. 엄마 오신다. 엄마, 아저씨 냅두래요. 엄마 냅두래요. 떨어져 끊지 마. 조용히 해. 나 엄마 한 마리 그리고 전했어. 야, 계단에서. 무모한 동생이 걱정스러운 규태. 하지만 민태는 민태대로 형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만 보이면서 간다고 하면서 떨어질 땐 떨어질 대로 다 보고 내가 안 보니까 나를 갖고 놀래.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민태야 그게 싫어? 네. 그것이 민태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만 보인다고 지금 가면서 놀리면서. 야만 나 결국 규태는 말없이 동생을 지켜보기로 했죠. 여기 한 얼마나 높이에요? 응. 너 내가 그냥 그런데 아무 소리 조용히 하랬지? 민태의 아슬아슬한 장난은 멈출 줄 모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야, 뭐 하는 거야? 김민태, 에? 너 위험하게 그럴래? 내려와 빨리. 민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요. 평소 온화한 엄마지만 이럴 땐 호랑이로 돌변하죠. 사장님 길이지? 민태, 만약에 너 거기서 무조건 건너면 어떻게 돼? 조심해야 돼. 엄마 그때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데려가면 돼. 1시간 후 규태가 집 앞 계단에 나와 앉았습니다. 동생과 싸운 일이, 동생이 했던 말이 형을 아프게 합니다. 좀 가고 싶고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 자체도 좀 이렇게 슬프고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혼자서 괜히 그러는 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거라도 좀 이렇게 막아주려고 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동생들이 2명.
큰형은 동생들의 파수꾼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글쎄요. 때때로 자신의 힘이 한없이 약한 것을 알지만 그냥 놀아주는 것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동생들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큰형이 내는 소리를 듣고 막내가 올라왔네요. 승태야, 응? 왔네? 왔네? 그리고 내가 지금 못 살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왔어? 응? 이렇게 빨리 안 왔어. 기장 소리가 안 나서. 규정이 이렇게 쳐졌잖아. 규정이 아까 그리고 계단 위로 올라오랬지. 내가 안 왔어. 뭐 하면서 오느냐고. 에이, 뭘 하면서? 너가 다 만드노. 아이고, 사랑. 어스름 저녁, 큰형과 막내의 달콤한 속삭임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둘째 민태가 수영 강습을 받는 날입니다. 휴일을 맞은 아빠가 잠깐 동행하기로 했죠. 아빠가 들어가서 저기 해줘요. 탈의해줘. 여기 수영 관람하는 데 있어요. 아빠가 있으면 엄마는 잠시나마 손을 덜 수 있습니다. 아빠는 민태가 수영복 입는 걸 도와주기로 했죠. 네? 아빠 집에 갈 건데. 저희 집에 갈까? 어디 집에 가면 여기야, 돼? 여기. 그런데 아빠 보기엔 그다지 도울 일이 없습니다. 너도 꼭 제대로 해야 돼, 아빠. 그래야지 입을 때 잘 입는단 말이에요. 꼭. 알았어. 아빠 제대로 해야지, 아빠. 병아리 수영복에다 물안경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태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지난 1년간 자유형과 배영, 평영을 익혔고 요즘엔 저병을 배우고 있죠. 물속에서 중심을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울 때처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민태 실력은 보면 일반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중급 정도는 되고, 중급 정도 되고, 약간 안 보이는 거 제외하고는 다들 적응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되레 적극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한 민태의 오늘은 엄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영장에서는 펄펄 날던 민태였는데 탈의실에서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까부터 민태는 자신의 사물함을 찾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사물함마다 열쇠를 꽂아봅니다. 걸렸는데. 야, 아가, 너 몇 번이냐고. 하지만 탈의실에는 사물함이 수백 개입니다. 당황했기 때문일까요? 민태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아, 여기구나. 사물함을 찾았으니 옷을 갈아입을 차례. 혼자서 양말을 신고 바지를 입기까지 이 또한 숱한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옷의 앞뒤와 좌우를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실수를 눈치채고 다시 입었는데 이번에는 앞뒤가 바뀌고 말았습니다.